만성 중이염이 있을 때는요, 아프지가 않아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을 통해서만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비인후과 병원에 와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만성 중이염입니다. 즉, 수술이 필요한 귀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죠. 만성 중이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성 중이염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귀에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저 고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겨 있죠? 저게 바로 정상 고막인데요. 고막 안쪽에는 중이강이라고 해서 공기가 차 있습니다. 공기가 차 있고 이 고막 안쪽에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 즉 이소골이라는 게 있고 그 이소골 안쪽에는 달팽이관이 이 귀 주변의 뼈에 박혀 있죠.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을 시키고 이 진동이 이소골을 타고 가서 다시 증폭이 되고 그리고 이 증폭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막 안쪽에 중이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중이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이강 위쪽에 이 뼈 사이에 동글동글하게 작은 공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바로 유양동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유양동까지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바로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고막 안쪽에 구멍이 나 있고 염증이 나오는 게 바로 만성 중이염입니다. 이 만성 중이염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 감염입니다. 밖에서 세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세균 감염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항생제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막 안쪽에 유양동이라는 뼈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면 약으로 이게 세균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만성 중이염이 있을 때는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거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 안에 좀 답답하고 좀 물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병원에 와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고막이 이렇게 늘어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유착성 중이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착성 중이염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고막 안쪽에 중이강 내에 있는 공기가 점점 빠지면서 고막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고막 안쪽에 중이강은 코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관은 평상시에 침을 삼키거나 하품하거나 할 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이관이 잘 열리지 않으면 이 중이 내에 있는 공기가 주변에 흡수가 되면서 점점 고막이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이게 늘어붙는 거거든요. 만약에 늘어붙어 버리면 고막이 진동을 잘 안 하니까 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늘어붙은 거는 떼줘야 되겠죠. 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떼줘야 되는 거죠. 즉 수술을 통해서만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막 이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노란 것들이 뭔가 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주종입니다. 즉 각질 같은 거, 즉 고막 주변에 있는 상피세포가 고막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주변의 뼈를 녹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뼈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거는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유착성 중이염이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점점 늘어붙다가 이 늘어붙은 상피세포들이 갑자기 진주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뼈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종성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이염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중이염 수술의 기본적인 수술, 즉 유양동 절제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고막이 있고요. 고막 옆에 웨이도, 귓구멍에 뼈가 있습니다. 이 뼈 안쪽에는 유양동이라고 작은 공기방울들이, 작은 공기들이 들어있는 뼈가 있는데요. 이 뼈 속에 염증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뼈를 갈아주게 됩니다. 그걸 바로 유양동 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이 절제를 할 때 이 옆에 있는 웨이도까지 다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동 폐쇄, 공동 개방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이 귀 수술은요 대부분 다 귀 뒤를 절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국소 마취를 한다면 그 뒤에 마취 주사를 놔서 부분 마취를 하고 또 귀 안쪽도 이렇게 마취를 해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통증이 없게 이렇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전신 마취로 하고 저희 또 일부 병원에서는 국소 마취로 많이 하는데요. 국소 마취로 하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전신 마취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토하고 어지럽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 절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머리 위쪽에 축두근막이라고 이 머리 안쪽에 근육이 나오는데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조금 떼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고막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살을 떼가지고 고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열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축두근막을 채취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 뒤쪽의 뼈를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을 시키고 안에 쑥 웨이도 뒤쪽에 피부를 쭉 들어 올리면 이렇게 고막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막 안쪽을 들어 올려 가지고 안쪽의 염증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제거를 할 때 소리 전달해주는 뼈 주변까지 염증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소리 전달해주는 뼈, 즉 이소골도 일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 주변의 뼈, 즉 유양돌기의 뼈, 즉 유양동을 드릴로 뼈를 갈아냅니다. 갈아내서 뼈 속에 있는 염증도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되죠.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위에서 띄었던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즉 근막과 또 주변의 연골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고막을 새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고막을 새로 만든 다음에는 고막 안쪽은 꼬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솜으로 잘 눌러 놓고 그리고 뒤에는 잘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수술 전 후의 고막 사진인데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고막에 구멍이 있고 염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고막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바로 인공뼈를 집어넣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공뼈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다음 그림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고막이 하얗고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고막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고막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공동 개방 유양동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쪽에 있는 회색 빛깔로 나 있는 동그라미 이게 바로 고막이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웨이도를 완전히 제거를 해가지고 귓구멍을 넓게 열어놓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귓구멍이 넓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냥 봐서는 그렇게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병의 중함에 따라서 이 수술법을 정하는데요. 공동을 그 웨이도를 보존을 하든 보존하지 않든 귓구멍이 넓어지든 않든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후유증,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뼈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재수술을 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중이염 수술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후유증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할 수 있는 질병, 특히 만성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만성중이염은 수술을 하는 질환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합병증이 크고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귀에서 물이 나오고 잘 안 들리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 병은 놔두면 놔둘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초기에 만약 가능하면 수술을 해서 완치를 판정을 받고 여러분 귀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